어쩌면 한동훈 관련 차후 특검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바로 내일 판결 때문입니다. 고발 사주 사건은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당시 검찰총장인 윤에게 비판적인 정치인과 언론인들을 고발해달라고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 야당에 고발장을 전달한 사건입니다. 당시 총선 출마한 정치인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윤석열 검찰의 선거 개입이 주요 이슈입니다. 공수처 수사 당시 윤석열과 한동훈 등은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손 검사에 대해 유죄 결론이 날 경우 윤석열 배후설이 증폭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검사들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검찰총장의 눈기 역할을 하면서 다른 보직과 달리 검찰총장의 지시 외에는 받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손 검사는 고발장을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에 손준성 보냄의 꼬리표가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에서 시종 그런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라는 자리가 윗선의 지시 없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래서 재판은 손 검사 한 명만 받았지만 유죄 선고가 내려지면 윤석열과 한동훈은 물론 그를 비대위원장으로 추대한 국민의힘에도 큰 부담으로 작용할 소지가 다분합니다. 그리고 해당 건이 유죄가 나온다면 차후 손준성 탄핵 선고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엄중한 상황을 두고 둘은 분열하기 시작했고 어쩌면 이 건의 판결로 서로 엄프를 겁나 할 것 같은데 만약 손준성이 유죄로 법정 구속이 된다면 김건희한테도 지대한 타격이 들어갑니다. 왜 이게 중요한 지점인지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고발 사주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러니까 대검에서 고발장을 써서 전달해 준 거잖아요. 그렇죠. 고발장 내용이 되게 중요한데 고발장 내용은 김건희는 주가 조작을 하지 않았다가 고발장 내용의 핵심입니다. 중대 내용이 그거였다. 그게 핵심입니다.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한동훈은 채널A 사건에 관여하지 않았다. 하나는 김건희는 주가 조작에 관여하지 않았다. 않았는데 했다고 하니까 너가 고발 좀 해주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저 사람들 명예훼손한 거다라고 고발해주라는 고발해주라. 게 고발사주 핵심입니다. 이거를 자꾸 국민의힘에서는 다르게 얘기하고 있는데 네. 문재인 정부 때 뭐 다 조사했는데 그때도 탈탈 털었는데 안 네. 나오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그게 아니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바로 여기에요. 요 부분이군요. 고발사주 당시 대검 검찰총장 윤석열 검찰총장이 있던 대검에서 만들었던 문건에 그게 네. 등장하니까 수사가 됐겠냐는 거죠. 그래서 고발사주 사건이 있었고 실제로 그걸 막았었을 것으로 추정된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제 대통령이 당선이 돼버렸잖아요. 네. 그럼 윤석열 정부에서는 절대 수사 못한다라고 봤기 때문에 그래서 특검법을 발의했던 겁니다. 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총선 전 정말 중요한 판결이 많지만 장모 대법원 판결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민주당입니다. 이렇게 구린 윤석열 일가를 아직까지도 탄핵시키지 못한 것은 수박 때문입니다.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이분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재선에서 22대 국회가 구성되면 검찰개혁, 언론개혁 강력하게 추진해야죠. 물론 윤석열 정권의 임기를 빨리 끝내는 것, 그것이 저는 22대 국회의 가장 큰 시대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22대 국회가 들어서면 법사위를 우리 민주당이 꼭 가져와야 되고요. 법사위원장을 가져온 이후에 21대 때 제가 냈던 검찰청법 폐지 법안을 다시 좀 발의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검찰이라는 조직은 이제 대한민국 헌정사에서는 사라지고 그 기능을 공소청이라는 기관에서 대신하는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직의 비대화와 견제받지 않고 권한을 남용해왔던 이 조직을 한 번 정도는 단절시키고 새로운 조직으로 탈바꿈하게 해서 조직 이기주의를 완화시켜 놓을 필요가 있다.